안녕하세요. 짠영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죠? 한 달 가까이 됐을까요? 제가 따로 뭐 특별한 일이 없고 그냥 현금 생활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월말이기도 하고 또 정리도 하고 7월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동안 저는 현금 예산으로 아끼면서 생활을 했고요. 목적 저축에서 지출도 있었고 또 부수입들이 드문드문 있어가지고 중간에 부수입 저축도 해주고 또 페이크머니로 교체도 해주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네, 마지막 6월에 5주차 예산 정산하면서 한 달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6월 예산 얼마나 사용하고 남기고 했는지 정산 한번 해볼게요. 6월달 지출 리스트를 보면 1주차, 2주차, 4주차 지출이 있었고요. 3주차에는 무지출로 잔액을 남겨왔고 5주차 역시 무지출로 제가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식비와 예비비 모두 남겨가지고 10만원 예산 잔액 그대로 저축해 주도록 할게요. 동전은 잔돈 목적 저축 사용하고 또 남은 동전들은 이렇게 모아주면서 생활했더니 500원과 100원짜리 하나 둘 셋 300원 하고 10원 이렇게 810원 남아있고요. $700원이 들어와서 잔액은 총 710원으로 6월달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810원 810원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6월달 리스트는 이제 새로 7월달 걸로 교체해 주도록 할게요. 7월달 리스트도 만들어 왔습니다. 새로운 7월달은 이렇게 5주차로 동전은 810원으로 시작합니다. 별다른 일 없이 무지출도 이루어가면서 지금 부수입 저축하고 그리고 적금 6개월 적금이 이제 6월달로 만기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6월 적금을 만기된 금액이 큰 자유적금으로 이제 합쳐줘서 더 큰 금액으로 더 불려서 모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줘 볼게요. 저의 은행 통장 잔고 확인하는 바인더 적금이에요. 월 고정지출 간단하게 이렇게 고정 수입과 지출 적어줘서 표로 만들어줬는데 뒤에 이제 제가 따로 적금 내역을 보기 쉽게 정리해뒀었어요. 적금이 신랑의 보훈적금, 이거는 이제 1년짜리여가지고 아직 계속 납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적금 1이라고 써져 있는 저희 1년 적금. 대신 금액이 크진 않아요. 이제 30만원씩 1년 동안 넣는 적금이에요. 저는 보통 13개월을 입금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기금을 타서 예금으로 넣어주려고 해요. 6월달까지는 적금 넣어가지고 지금 다 해주었는데
210만 원, 30만 원씩 6개월. 하지만 저는 한 달을 더 해주기 때문에 7개월에서 210만 원이 들어있어요. 적금 6이라고 적혀있는 6개월 적금, 이게 지금 6월달에 만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6월달을 만기 금액이 7개월 해가지고 역시 210만 원. 이 210만 원은 제가 단위가 크게 모아지는 자유적금에 넣어주려고 해요. 여기 자유적금. 자유적금은 한도가 3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여윳돈이 생기거나 따로 이제 상여금 같은 그런 추가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생활비 제외하고 그래도 저축으로 먼저 모아주려고 해요. 그래야지 저의 목표 금액에 조금이라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능하면 여유자금 많을 때 300만 원 최대 한도까지 입금을 해주고 있는데 예금 만기된 210만 원도 만기되자마자 자유적금으로 넣어줬어요. 확인해 볼게요. (900, 50, 60) 960만 원이에요. 960만 원인데 지금 예금 만기 입금액으로 넣어줘서 960이고요. 6월달 원래 입금 금액이 제가 자유적금은 50만 원씩 해주었었는데 남은 잔여 한도가 40이라 지금 40만 원 입금해서 자유적금에는 총 1000만 원 제가 만든 페이크머니 드디어 1000만 원을 써보네요. 1000만 원으로 지금 적금 한도가 들어있어요. 최대 한도를 채워서 입금해주면서 자유적금 1000만 원. (7월달부터도) 앞으로 꾸준히 고정적으로 50만 원은 입금은 해줄 거고요. 이 1000만 원 잔액 뒤로 꾸준히 50만 원씩 쌓여갈 예정이에요. 다만 추가 수입이 있거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여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월급에 플러스가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적금에 몰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적금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만기에 타보려고 해요. 가장 큰 금액이 모여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1월달, 2월달 부수입으로 부수입 예금 2개월치를 모아줬었는데 작은 금액 132만 원 1000원 단위는 빼줬었거든요. 1, 2개월 부수입 해가지고 지금 132만 원만 4, 5, 6 3개월만 예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6월달 맞춰가지고 함께 예금해 주려고 만기일을 맞추느라 제가 3개월만 예금을 넣어뒀던 132만 원. 이 예금도 지금 6월 말일로 만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금액은 부수입. 저의 부수입 남은 3, 4, 5, 6, 6개월 부수입을 만기된 1, 2월 부수입 금액과 함께 다시 자유적금과 더해서 모아주려고 해요. 예금을 따로 넣어주려고 했는데 6개월 예금보다 그래도 이율이 조금 더 높고 한도 높게 입금할 수 있는 자유적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새로 신규로 만들지 않고
기존 적금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럼 이 부수입 만기 금액은 부수입 정리와 함께 입금해 볼게요. 먼저 6월달 부수입 추가로 입금해 주도록 할게요. (6월) 부수입은 고정적인 수당 지급 7만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캐시백 11,000원이 있습니다. 부수입 7만원 먼저 표시해 줄게요. 5만원과 (6, 7만원) 그리고 11,000원 캐시백은 11,000원으로 6월달에 부수입 저축이 마무리가 됐어요. (6월달) 합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10만원짜리가 하나, 둘, 셋, 30만원, 5만원짜리가 하나, 둘, 10만원, 만원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만원이고요. 5천원짜리 하나, 둘, 만원, 1,000원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000원, 53만 8천원 6월달에 부수입이에요. (53만 8천원) 많은 금액을 입금했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가득 채우긴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평균적으로보다는 조금 더 입금된 달이어서 조금 더 뿌듯하긴 하네요. 그럼 6월달까지 해서 모든 부수입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5월달은) 38만 7천원이네요. (4월달) 48만 1천원. 끝으로 3월달 34만원. 여기에 2월달과 1월달 87만 4천원, 2월 그리고 1월달 44만 9천원, 총 306만 9천원이 1월부터 6월까지의 저의 부수입 금액이에요. 이 모든 금액들은 제가 적금에 함께 입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금액 한번 돈 부치 해볼까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돈을 만져보는데요. 저의 부수입 1월부터 6월까지 저축액이에요. 306만 9천원. 그래도 대견하죠. 어떻게 보면 쓸 수도 있는 금액인데. 이만큼 또 12월까지
저는 열심히 모을 거고요. 7월달 적금, 자유적금 안으로 들어갈 저의 소중한 재산들입니다. 집 잔금 마련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겠죠? 그럼 이 금액들은 모두 페이크 머니로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월은 페이크 머니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3월달 34만원. 잠시 페이크 머니 34만원. 하나, 둘, 셋, 넷. 4만원과 30만원. 4월달은 48만 1,000원. 10만원이고요. 45만 3만원, 48만원. 1,000원 단위는 제외하고 만원 단위로 표시만 해줄게요. 5월달은 38만 7천원. 10만원 3개. 5만원. 10,000원짜리가 부족한데요. 그럼 38만. 5만원, 35만원까지만 넣어줄게요. 총계가 적혀 있어서 페이크 머니는 굳이 딱 맞게 맞춰지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1,000원 단위는 뺐지만 만원 단위도 6월은 53만 8천원. 그러면 여기에 그냥 55만원으로 해서 넣어줄게요. 55만원. 이렇게 6월달까지 페이크 머니로 기분 삼아 확인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7월 체크리스트 (6월달까지는) 스마일로 했고 7월부터는 다시 하트로 돌아와서 하얀색 스티커는 1,000원이었어요. 1K. 그리고 초록색은 5,000원. 노란색은 만원. 파란색은 5만원. 빨간색은 10만원. 새로운 7월에 저의 부수입 체크리스트. 부디 많은 돈을 불러올 수 있도록 행운의 7이라는 숫자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렇게 저의 부수입 저축 금액도 간단하게 정리해줬고요. 그럼 이제 한 달 동안의 예산 잔액들 저축해 보도록 할게요. 예산 잔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31만원) (2만원) 만원.
월 잔액은 제가 34만 원 남겨왔는데요. 6월 5주차 잔액 10만 원과 함께 34만 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와 같이 선저축 미리 입금 20만 원이 있겠습니다. 선저축 20만 원이에요. $20만 총 54만 원 저축해 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역시 단기 저축과 장기 저축의 잔액들 확인해 줬고요. 그 부족한 금액들 만원 단위로 입금해 주려고 무칠 저축까지 남는 잔액 계획해서 이렇게 표시해 줬어요. 계획한 대로 입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단기 저축과 장기 저축 바인더예요. 먼저 단기 저축. 저의 단기 저축은 오랜만이니까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외식, 미용, 헤어, 생필품, 교육교재, 의류잡화, 문화여가, 이벤트 이렇게 꼭 필요한 항목만 7가지로 추렸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건 단기저축으로 묶어두었고요. 여기에 만원 단위로 입금을 해주려고 제가 지금 노력 중이고요. 마지막 주에 지출이 좀 있어서 영수증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군데군데 있을 거예요. 지출한 금액 영수증 확인하고 또 여기 리스트에 적어주고 잔액도 확인해 줬어요. 그럼 외식 항목에는 82,000원 잔액이어서 7월에는 또 아들 생일이 있고 또 저희가 건강검진 예정으로 좀 멀리 이동을 하게 돼가지고 여차저차 여행 아닌 여행 겸 떠날 일이 좀 있어서 여기는 68,000원 이렇게 모아줄게요. 그리고 미용 헤어에도 79,000원이라서 1,000원만. 이번에 아들 커트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은 모아주지 않을게요. 만원짜리로 교환. 생필품은 7,000원 더 추가해 줄게요. 구매 예정인 항목들이 있어서 그리고 교육 교재 여기는 32,000원. 의류 잡화와 문화에는 지금 10만원씩 모아져 있는데 추가로 입금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벤트 7월 지금 생일들이 여럿 있어서 많이 모아줘야 하는데 이벤트는 지금 제가 10만원 입금을 해주려고 합니다. 7월에 생일이 많이 있어서
지출이 모두 나갈 예정이에요. 이렇게 단기저축 필요한 항목은 채워주었고요. 이제 장기저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장기저축입니다. 저희 장기저축도 7가지 항목으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비상금용으로 주거비 모으고 있고요. 관리비나 그런 용도는 아니고 관리비, 도시가스 그런 건 고정 지출로 해가지고 매월 나가는데 목록이 있고 지금 주거비는 필요한 비상금 용도로 조금씩 모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병원 6개월에 한 번씩 제가 정기검진으로 좀 크게 지출이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많은 금액을 모아줘야 하는 항목이라서 지금 올해 또 모아줄 수 있는 장기저축에 모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할부금이나 그거는 따로 고정지출로 빼어두었고요. 이 자동차는 범칙금이나 아니면 미납 통행료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쓰일 때 사용하려고 조금씩 모아두는 비상금 용도고요. 또 아이들 용돈이나 필요한 것들, 그리고 엄마들의 또 모아주고 있고, 여행, 캠핑과 축의 조의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항목들은 장기저축으로 이렇게 모아주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비상금 용도로 지금 많이 나가가지고 비어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거비 입금을 해주려고 하는데 7월 달에는 제가 넘어가려고 해요. 6월 달에 사용을 충분히 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저축금이 많으면 입금을 해주면 좋은데 다른 곳에 더 많이 지출이 될 상황이 있어서 주거비는 이번엔 패스할게요. 그리고 건강에 9만원. 아이들 유산균이나 비타민 그리고 오메가 같은 거 영양제를 구입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아이들 영양제가 모두 떨어져가지고 여기에서 5만원 정도는 또 지출이 바로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7월에 있을 건강검진 비용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어서 목돈 비상금 남은 금액으로 저의 정기 진료비가 충당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병원 금액에 제가 목돈을 많이 지금 만들어주지 않아가지고 비상금에서 빼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다행히 6월달 신랑의 월급이 조금 더 들어와서 거기에서 차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3,000원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3만원 정도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아이들, 저희 아들은 이제 중1 들어가면서 용돈을 지금 3만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 안에서도 저축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학원도 다니지 않고 방과후나 모임도 따로 없어서 좀 야박할 수도 있지만 3만원 안에서 만원은 저축으로 따로 뺄 수 있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만원 저축이라도 가르쳐주면서 2만원 안에서 한 달을 살 수 있게. 그리고 혹시 꼭 필요한 금액이나 아이의 용돈을 오버하는 금액에 한해서는 제가 또 보충을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적으면 적을수록 그 안에서 아껴 쓰더라고요. 나름 기특하게도.
그래서 입금과 동시에 또 절반이 지출이 될 예정이지만 일단은 3만 원 저축합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들 항목과 여행 항목에는 지금 그나마 많은 금액들이 잔액이 있어서 저축하지 않고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여기 추기 조이에도 추가로 없는 잔액 10만원 10만원으로 채워줄게요. 그럼 저의 한 달 목적 저축, 단기와 장기 저축은 이렇게 채워주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한 달을 책임져줄 저의 비상 목적 금액들이에요. 다음으로 순수 저축, 제가 만든 오치의 저축이고요. 남은 85,000원은 큰 금액부터 채워주는데 43,000원과 42,000원 이렇게 해서 채워주도록 할게요. 43,000원 다시 한번 43,000원 그리고 남은 42,000원 42,000원 이렇게 절반 정도 가까운 금액이 채워진 것 같아요. 지금 57번까지 모두 하면 16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큰 금액부터 채워주면서 절반 가까이 채워졌어요. 남은 하반기에도 모두 완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말에 정말 빠짐없이 완성된 저의 저축과 함께 만기된 적금들도 함께 모두 큰 금액으로 또 새로운 예금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의 6월달 한 달의 정산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새로운 7월 예산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